자, 그래서 우리가 전선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선관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선관 시스템에는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가 전선관 시스템 공사예요. 얘네들은 전선은 모두 절연전선을 써야 돼요. 단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불가해요. 전선은 반드시 연선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선을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의 길이가 짧고 가는 관을 사용하거나 또는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경우, 알루미늄으로는 16mm 제곱 이하인 경우, 이때는 연선이 아니라 단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연동선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선관 시스템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합성수지관 공사라고 하면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이 있죠. 합성수지관 공사는 합성수지관 특성 때문에 중량물의 압력이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관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입니다. 관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 걸로 지지하죠? 이런 걸로 관을 지지하죠. 관은 이렇게 지지하죠. 여기가 관이죠. 그리고 얘는 새들이라고 하는 거죠. 새들로 관을 지지하는데 이 새들 사이의 간격, 여기가 1.5m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요 간격이 1.5m 이내가 돼야 된다. 합성수지관 공사일 때에 이와 같이 하는 거죠. 금속관 공사는 콘크리트에 매설합니다.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콘크리트 매설하지 않는 경우는 그 두께가 1m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금속관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한다면 그때는 0.5mm까지 줄여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는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mm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1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금속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가요전선관 공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씁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씁니다. 단 전동기가 펌프용 전동기로 습기가 많은 장소라면 이때는 비닐 피복을 한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킹 시스템은 몰드 공사죠. 합성수지 몰드입니다. 금속 몰드 공사, 그 다음 트렁킹 공사, 금속 트렁킹 공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트렁킹 시스템이에요. 트렁킹 시스템은 커버가 존재하는 시스템이 돼요. 커버가 없다면 그것은 덕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몰드 공사는 전선을 절연전선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데 역시 OW 불가입니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몰드 안에서는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금속 몰드 공사도 전선은 절연 전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속 몰드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합성수지 몰드의 홈에 깊이가 있을 겁니다.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가 돼야 되고요. 두께가 2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조금 완화하죠. 그래서 폭이 더 넓어도 되고요. 두께가 얇아도 되는데 폭은 50mm 이하, 두께는 1mm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완화된 거고요. 기준이 원래 기준은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가 2m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금속 몰드 같은 경우는 폭이 50mm 이하입니다. 폭 50mm 이하. 두께. 금속이니까 조금 얇아도 돼요. 0.5mm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이상이고요. 폭은 이하입니다. 합성수지 몰드와 금속 몰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트렁킹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애자공사입니다. 우리 애자공사 배웠죠? 앞에서 했었어요. 옥색전선로 할 때 애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애자공사 얘는 노배자를 쓰죠. 애자공사는 노배자를 사용하는데 노배자는 대노배자가 있고 소노배자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소는 소노배자를 씁니다. 노배자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에 전선이 포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전선, 얘는 애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인딩 하는 거예요. 뭐 바인딩, 묶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묶는 거예요. 십자 바인드, 일자 바인드 합니다. 이렇게 묶어요. 자, 이게 노배자인데요. 요 크기가 있단 말이죠. 원래 크기가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면이 조형제죠. 조형제 면이 있으면 요 사이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높애자 하면은 25mm. 그 다음 대높애자 하면은 얘가 45mm. 애자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애자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5mm짜리는 소높애자고 45mm짜리는 대높애자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소는 다 소높애자를 써요. 얘도 소고요. 얘도 소입니다. 저압을 구분할 때는 380V와 우리가 사용 전압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압은 220V도 있어요. 220V도 있고 380V도 있고 440V도 있는데 이 380V를 지칭할 때는 400V 이하라고 하고요. 440V를 지칭할 때는 400V 초과라고 하는데 전압이 높은 440V짜리인데 걔가 건조한 장소가 아니고 물기가 있는 장소라면 대노브에자를 씁니다. 그래서 45mm가 돼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모두 소노브에자를 써요. 그러니까 전선과 조형제 간의 간격은 이거 하나만 45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25입니다. 그리고 전선 상호 간격은 정해져 있어요. 전선이 한 가닥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지점 간 거리, 애자와 애자 사이 거리가 되겠죠. 여기다가
나사로 고정하잖아요. 나사로 고정하는데 그 고정한 간격이 2m입니다. 지지점 간 거리는 2m입니다. 당연히 조영제에 따라서 시설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자를 취부하는 조영제 면에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조영제에다 계속해서 애자를 취부할 때는 2m 이하가 됩니다. 그러나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지 않고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지 않을 때는 지지점 간 거리는 6m가 됩니다. 전선과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요. 얘는 2m, 6m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전선 상호 간격은 6cm입니다. 합성수지관은 관 상호를 접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속관이라고 하면 이 나사 조임이 되는데 기억합니다. 방폭이 되면 방폭은 나사산이 5턱, 폭발 방지형은 5턱 이상을 맞물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관이고 얘도 관입니다. 그러면 관상호간을 접속할 때 관상호간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커플링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금속관일 경우는 나사 조임을 하는데 합성수지관은 끼우는 거예요. 그냥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수지관은 이렇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합성수지관이 있으면 관 하나가 있으면 물론 커플링을 쓸 수도 있는데 관을 좀 넓혀요. 가열해서 끼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되는 바깥지름이 있다면 이 삽입하는 요 깊이는 여기를 말하죠. 1.2배를 삽입합니다. 바깥지름의 1.2배만큼 삽입을 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접속이고요. 여기에 접착제를 바르면 0.8배가 됩니다.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관 바깥지름에 1.2배를 삽입해서 접속합니다. 관 상호관입니다.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에 1.2배를 삽입합니다. 그 이상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트렁킹 시스템을 할 때는 전선은 절연 전선을 씁니다. 당연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안 됩니다. 그리고 몰드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금속 몰드는 폭이 50mm 이하, 두께가 0.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덕팅 시스템. 덕트는 여러 가지 덕트가 있죠. 금속 덕트가 있죠. 다음 버스 덕트가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가 있어요. 그 외 플로어 덕트도 있어요. 금속 덕트 공사도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덕트 단면적의 전선의 점유율은 내부 단면적의 20%까지만 전선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제어회로 배선이라면 50%까지는 가능합니다. 덕트는 금속체이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됩니다. 덕트도 하나의 덕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덕트를 접속하기 때문에 역시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는 이유는 접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연 전선을 쓰면 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돼요. 특히나 얘는
커버를 열거나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도 당연하게 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조영지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덕트가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m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개방하면 안 됩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합니다. 커버를 만들었다면, 뚜껑을 만들었다면 그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덕트에 폭 40mm 이상, 두께 1.2mm 이상 금속 덕트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철판이나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금속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죠. 덕트 공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 보세요.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 거리 3m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직.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버스 덕트입니다. 금속 덕트가 아니라 버스 덕트입니다. 버스 덕트도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할 때는 6m 이하입니다. 똑같아요. 금속 덕트나 버스 덕트 다 동일하게 지지점 간 거리는 3m,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도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는 거 동일하죠. 얘는 버스 덕트는 절연 전선이 아닙니다. 나전선, 동대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게 하나 더 다른 거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나전선이니까. 피복되어 있는 것은 먼지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견딥니다. 그러나 나전선은 먼지 자체가 도전성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전선을 쓰니까 습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라이팅 덕트입니다. 라이팅 덕트는 말 그대로 램프를 점등하기 위한 덕트죠. 중간중간에 램프를 쉽게 취부해서 점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라이팅 덕트죠. 라이팅 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입니다. 수직 없습니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동일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 덕트는 개구부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쉽게 등기구를 취부해야 되니까 개구부가 있는데요. 그 개구부는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라이팅 덕트도 절연전선이 아닙니다. 쉽게 접촉해서 램프를 점등하는 거니까 접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팅 덕트도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덕트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접촉해서 지락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로덕트 공사가 있죠. 플로덕트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씁니다. 연선을 씁니다. 그러나 단면적이 10 이하인 경우는 연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얘는 전선관 시스템 적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연전선을 쓰기 때문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덕팅 시스템이죠.